근데 나는 감히 근데 내가 한두 번 생각해 보고 내 마음과 내 살을 알 수 있을까? 저는 그거는 굉장한 우리가 착각이고 오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이런 걸 너무 늦게 깨우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왜 워렌 버핏이나 찰리 먼거 같은 이런 정말 뛰어난 투자가들이 능력 범위라는 개념을 쓰고 자기 자신이 무엇을 할 줄 아는 것보다 할 줄 모르는 걸 아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자기 삶에 적용해 보셔서 일단은 목돈연구소에만 있는 편의점. 지식으로 꽉 차 있는데 알다 보면 돈이 됩니다. 그런 지식들 모아왔어요. 지식편의점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이상권 전무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전무님 팬들이 참 많아요. 항상 사람들이 기다리는 시간인데 아쉽게도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라고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대미를 장식하는 주제로 어떤 걸 골라오실까 기대를 했는데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투자법. 역시 전무님은 남다르시구나. 전 그 생각했어요. 이게 뭐 대미까지는 아니고 소미 정도 될 것 같은데. 대미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유튜브에서 굉장히 고수들도 좀 많이 나오고 저도 굉장히 즐겨 듣는 그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니면 또 가짜 고수들도 있죠. 여하튼 우리가 여러 가지 여러분들 정보를 접하시면서 그런 것도 듣다 보면 나도 따라하고 싶고 막 종목 사고 싶은데 사실 그렇게 하면 의외로 결과가 되게 안 좋으실 거예요. 저 사람 고수라고 했는데 저 사람 종목 따라 샀다고 해서 내가 반드시 나도 성적이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경험을 해보시면 되는데 왜 그러냐면 저는 이게 자기 자신을 잘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어떤 사람 먼저 네. 어떤 많은 분들이 그런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정보를 얻고 나보다 나은 사람을 따라가면 내 삶도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대다수의 경우는 그러하지만 투자에서는 이게 불일치할 때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선행돼야 되는 거는 내가 어떤 기질의 사람인지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직업이 어떤 것인지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늘 며칠 말씀드렸지만 주식을 사면 잠이 안 오는 사람을 하시면 안 돼요. 굳이 주식 투자를 남들 다 안 해서 내가 할 이유는 없어요. 그다음에 제가 아시는 형님 같은 스타일인데 늘 베팅을 하세요. 그러니까 주식은 이용은 베팅이야. 그러니까 포카 치듯이 하세요. 아이고. 예, 그런 분도 계시고 또 이런 직업적으로는 그런 분도 있죠. 네. 하루 종일 고객을 응대해야 되거나 아니면 식당에서 요리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 회사에서도 지금 굉장히 하루 종일 바쁘게 일해야 되는 사람들이 과연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을까? 들여다볼 시간이 없죠. 예.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가 하고 있는 일의 특성은 어떤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이 내가 어떤 투자를 할 때 중요하고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쳐서 몰랐다. 그럼 이미 그분은 평범한 사람이에요. 이미 투자에 재능이 크게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걸 또 받아들여야 돼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잘 안 받아들이죠. 예, 돈이라는 속성 자체가 어떤 유혹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잘 안 받아들이는 거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거는 자신의 인내심이 어느 정도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하실 때 내가 한 일주일, 한 달, 열흘, 몇 년, 5년 도대체 내가 손실이 났을 때 몇 년까지 참을 수 있는 사람이지?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뭐냐면 인내심이 왜 자꾸 논란이 되고 제가 강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인간은 천천히 부자가 되는 법보다는 내일 당장 로또 100만 장자가 되길 바라는 것이 인간의 본성에 맞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가끔 투자라는 것 자체는 특히 주식시장에서는 인간의 본성과 반하게 행동해야 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반하게 하는 행동의 핵심이 인내심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내가 인내심이 어느 정도인 사람인지 기질이 어떤 사람인지 직업이 어떤 사람인데 나 이런 거 생각 한 번도 모르고 잘 해봐서 모르겠다. 난 재능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일단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증시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 예. 그런 생각은 아마 안 해보신 분 많을걸요. 예.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의 직업적 특성이 주식이라는 투자 패턴과 맞느냐. 근데 인내심이라는 단어에 저는 오늘 형광펜으로 여기 별 그리고 있어요. 지금 왜냐면 이번 주에 증시를 보면서 참 힘들다. 예. 지난주도 되게 좋은 건 아니었는데 이번 주 장을 보면서
국채 금리가 움직이는 것도 힘들고 이 와중에 누군가는 또 주가를 조작했다고 하고 예. 장이 하도 출렁이니까 다들 인내심이 바닥났다 이런 분들 많을걸요. 예.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요즘 같은 시장은 정말 힘든 시장이에요. 정말 힘든 시장이고 그리고 또 전문가들마다 어제 오늘이 달라요. 입장들이. 맞아요. 그리고 뭐 중앙은행들도 입장이 뭐 일관적이지 않고. 근데 그럼 우리가 내가 평범한 사람이라고 그랬을 때 인내심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제 시간축이에요. 시간의 길이. 우리가 이제 시간 지평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알아보는 개념 중에 롤링 리턴이라고 있습니다. 롤링 스톤 이제 아시죠? 믹 네. 제거가 있는 그 구르는 돌에 이끼가 끼지 않는다 할 때 그 구르는 돌이 네. 아니라 구르는 수익률인 거죠, 이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특정 기간, 예를 들어서 5년이나 10년 동안 투자를 했을 때 얼마만큼의 수익을 거둘 수 있는지를 보는 지표예요. 뭐 1년, 5년, 10년, 3년, 20년 이렇게 돼 있겠죠. 그러니까 시점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어느 시점이든지 간에 내가 3년이면 계속 3년을 계속 다 돌려보는 거예요. 뭐 오늘 기준으로 3년 돌려봐도 되고 어제를 기준으로 3년 돌려봐도 되고 딱 이렇게 되는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시간이 길어지면 무조건 승률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이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많은 분들이 뭐냐면은 고수들은요 단기로 돈도 벌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시간이 짧으면 당연히 변동성이 커요. 그렇죠. 선물 옵션은 더 짧기 때문에 더 변동성이 커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은 시간이 짧아질수록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잘 맞춰야 돼요. 근데 내가 평범한 사람이면 잘 못 맞히실 거예요. 저도 그렇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은 어느 정도 시간으로 가면 승률이 거의 올라갈까? 이게 그 10년이 넘어가면 거의 승률이 70% 이상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도박에서 70% 승률이라는 거는요. 전 재산을 걸어야 되는 확률이에요. 와. 그리고 이게 20년간 이게 S&P 500 기준입니다. 네. 이런 모든 데이터가 S&P 500으로 하는 건데 20년이 되면 거의 96%, 97% 승률이기 때문에 이건 인생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 확률이면 여러분들 인생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내가 평범한 사람이면 한 가지 확실한 것만 알면 돼요. 내가 20년만 끌고 가면은 나는 승률을 97%까지 가져갈 수 있다. 그 나머지 3%안 되는 거는 정말 내 인생에 재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범한 사람들은 당연히 네. 최고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어떤 도박 게임에 내가 참여를 하는데 승률이 97%라고 그러면 우리 소장님께서 가야죠. 네, 있는 거 다 팔아서 들어가야죠. 고죠. 그럼요. 3%못 먹어도 그거는 그렇죠. 다 걸어야 돼요. 운에 맡기겠다. 근데 웬만하면 97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저는 뭐 물론 마지막 방송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평범한 사람이고 그렇게 투자에 재능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믿을 것은 내가 이 게임에서 시간밖에 없다. 시간에 너무 쫄리는 투자를 하면 안 하지 된다. 마라. 제가 이 방송 준비하다가 제 친구 중에 정말 고수가 있어요. 선물 옵션도 잘하고 네. 부동산도 잘하고 뭐 주식도 잘하는 이런 친구예요. 아유, 그 형님은 저 뭐 좋은 거 드십니까? 뭐 산삼 이런 거 드시나요? 제가 보기엔 타고난 영역도 좀 있어요. 예, 저는 항상 그런 얘기예요. 좀 타고난 게 있다. 내가 보기 오래 봤지만 네. 그 친구가 선물 옵션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같이 해본 경험에 의하면 처음에 선물 옵션을 시작하면 1차 년도에는 1년이 지나고 나면 60% 정도가 시장에서 사라진다. 죽어서. 2년 정도 지나고 나면 80%가 죽어서 사라진다. 제가 보기엔 3년 뒤에는 거의 남는 사람이 없다. 생존자가 거의 없다. 이거 주식이랑 달라서 자기가 보기에 선물 옵션은 홀짝 게임이다. 홀짝 게임. 아우, 지거나 이기거나 의자 뺏기 게임이다. 내가 의자를 뺏으면 상대방이 죽어야 된다. 그래서 계속 이 게임을 계속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잘 살아 의자 잘 뺏는 것 같다가 한 번 뺏기면 죽는다. 와. 네, 이런 얘기를 저한테 그런 표현을 해줬는데 네. 어떻게 되면 단기적으로 잘 맞춰야 돼요. 그죠? 이건 정말 고수의 영역과 동물적 감각의 영역이에요. 그리고 20년이라는 시간, 10년 이상의 시간은 평범한 사람이 베팅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공부를 하고 들여다볼 시간만 물리적으로 생각을 해도 그 예. 초단타 시장은 회사 다니는 일반인이 들어갈 수 있는 시장은 아닌 것 쉽지 같아요. 않죠. 당연하죠. 그리고 거기 선수들도 소위 물린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들만큼 공부와 노력을 기울일 수가 없단 말이죠. 그건 제가 주변에 관찰한 바에 거의 확실합니다. 자, 그러면 길게 내다보고 투자하면 우리한테 안전판이 하나 생긴다 이런 건데 그러면 투자자들이 또 잊지 말아야 할 투자의 팁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자기를 분석을 할 때 공부할 시간. 그러니까 주식은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주식은 좀 다르죠. 네. 아파트와 달라. 그러니까 주식 공부 쉽지 않고 때문에 시장을 이기려 여러분 S&P 500만 투자하면 시장을 따라가잖아요. 시장을 이기려고 그러면 굉장한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이 시장을 이기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안 해보죠. 그냥 돈을 많이 벌려고 들지 내가 시장을 장기적으로 이길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안 던지거든요. 그 워렌 버핏이 자꾸 시장을 이기기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워요. 이기려고 상당히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는데 내가 그 노력과 시간을 제공하지 못할 사람들은 아예 안 하는 게 나은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 극단적인 표현일 수도 있지만. 그리고 증시는 전무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우리가 스포츠 할 때는 프로랑 아마추어 나누고 또 그 안에서도 체급별로 나누잖아요. 예. 근데 증시는 전 세계 프로와 아마추어가 그냥 이 가드 없이 다 맞붙는 그런 싸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아마추어인 내가 막 탑기어 딱 그 두르고 나온 저 기관을 이긴다 이거 쉽지 않잖아요. 이게 그 유명한 비유가 패자의 게임이란 비유예요. 찰스 앨리스랑 굉장히 유명한 예일대 기금의 투자위원회 위원장을 했었던 분이고 뭐 대단한 뭐 저 인사이트가 있는 분이고 굉장히 좋아하는 분도 많아요. 주식하시는 분들 중에 이분이 만들어 그 주창한 개념 중에 하나가 패자의 게임이에요. 그 테니스 예를 드는데 네. 아마추어들은 테니스를 할 때 내가 서브를 잘 놓고 내가 구석구석 찔러서 이길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냥 공만 잘 넘겨놓으면 네. 상대방이 실수해서 이긴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아마추어의 게임의 그 테니스 성공 공식은 잘 넘기는 데 초점을 맞춰야지 내가 서브를 잘 놓고 구석구석에서 이기지 않는다는 거죠. 못하지 않으면 네. 된다. 실제로 이런 통계를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석을 해가지고 그 테니스 전문가가 연구한 걸 가지고. 근데 프로의 세계는 어떤 거냐면 정확하게 서브를 굉장히 정확히 잘 넣어야 돼요. 그리고 상대방 공을 치지 못하도록 구석구석 꽂아야 돼요. 게임의 방식이 다른 거예요. 하나는 승자의 게임이 되는 거고 하나는 패자의 게임이 되는 건데 이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께서 뭐냐면 내가 시장만 사서 내가 패자가 안 되는 거예요. 아.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러면 내가 대부분이 패자가 되는 이유는 내가 가만히 있어도 패자가 안 될 수 있는데 뭔가 이상한 짓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지 괜히 안 해도 그쵸? 되는 거 해서. 그래서 이게 그래서 네. 우리가 뭐냐면은 여러분들께서 자꾸 제가 저 사람은 너무 비판적인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시장을 이기는 게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근데 우리한테 그런 수단이 있고 S&P 500 ETF 같은 수단이 있고 내가 이기려고 하면 더 많은 내 시간과 노력, 재능이 필요한 겁니다. 기술이 필요한 네. 거라는 이걸 내가 인정을 해야 돼요. 나는 페더러나 나달이나 조코비치가 아니다. 여기에서 시작을 해야겠군요. 예. 알겠습니다. 어쩐지 제가 열심히 테니스를 칠 때 항상 엘보만 오고 스코어는 나지 않고. 그러니까 그 패자의 게임이란 책에서 이제 찰스가 쓴 책에서 그런 테니스에 관한 책을 하나 인용을 하는데 네. 그 굉장히 유명한 테니스를 통계적으로 그 분석한 책인가 봐요. 거기서도 그래서 아마추어는 우리 소장님께서 잘 치시려고 그래요. 그냥 넘겨주시기만 하면 돼요. 계속. 잘 치려고. 네, 잘 치려고 하지 잘 못 말고 치는데 잘 치려고 하다 보니까. 잘 넘기려고 해야 된다는 그래요. 거죠. 뭐 골프도 힘 빼는 거 거기서부터 시작한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힘 빼는 게 제일 어려워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겠다는 마음을 먹었어요. 나는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떤 공부를 좀 해볼까요? 여러분들 사실은 공부법은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들 왜 고전이라고 하죠? 클래식이라고 책 같은 거 고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니콜라스 탈렙이 그 운과 능력의 절묘한 조합 뭐 그 책에서 그러니까 행운에 속지 말한 거죠. 뭐 옛날 제목이고 최근의 제목 행운에 속지 말한 책에서 얘기하는데 왜 고전이란 책 고전이 살아남았을까? 그리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종교가 왜 살아남았을까? 역사적으로 가장 성공한 비즈니스는 종교예요. 2000년 넘게 이런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여러분들 회사 보셨어요? 없죠. 없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서양 철학의 소크라테스 철학이라든가 뭐 노노 맹자와 같은 유학이라든가 이런 것이 계속 살아남아 있어요. 이런 철학적인 것들 왜 살아남아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이런 철학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더
생존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라는 아. 거예요. 더 경쟁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네. 공부는 여기 벗어나지 않아요. 투자도 마찬가지로 그런 텍스트와에 가까이 된 교재들이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안 찾으셨을 뿐이지. 예,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들어가서 빨리 부자가 되는 로또와 같은 그 정보를 찾으신 거지. 네. 장기적으로 내 삶의 생존 능력을 높여주는 클래식을 찾진 않으시잖아요, 유튜브에서. 그래서 제가 아까 뭐 초반에 말씀드렸던 게 유튜브의 정보를 보기 전에 먼저 나를 알아야 되고 장기적으로 내가 투자라는 것도 지속적이고 꾸준해야 되는 활동이거든요. 특히 요즘 그 사회학에서 나온 개념 중에 그 어셋 클래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뭐 자산 계급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현대 사회가 이 자산의 격차가 굉장히 커지면서 그런 어셋 클래스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죠. 어찌 보면 자산의 크기가 학벌보다 더 중요한 사회가 되는 거죠. 옛날에는 사실은 명문대 나왔으면 이 사람이 돈이 없어도 그 가치를 인정해줬는데 요즘은 그거 좀 뭐 자산의 가치가 훨씬 더 중요해지는 사회가 됐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것 자체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사회 체제를 찬성하든 찬성하지 않든. 더구나 물가가 너무 높으니까요. 예. 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역사적으로 가장 생존을 오래 했던 방법론을 따라서 흉내 내는 것이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그것이 하기 그래요. 싫으신 분들은 가만히 계셔야 돼요. 시장만 따라가도 난 패자가 안 되니까. 아, 그러네요. 우리 예. 안전한 방법이 하나 있다. 우리가 잘 모르지만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다. 요거 다시 되새기게 되는데 너무 어려운 투자법은 좋은 게 아니다. 전무님이 항상 그렇게 얘기를 예. 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복잡한 거 하지 말아라. 여전히 유효하죠, 이건. 그렇죠. 뭐냐면 모든 것이 그렇지만 지속 가능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업도 우리가 고인건선이라고 그러잖아요. 지속 가능성이 없으면 기업이 아니에요. 투자도 내가 하는 방법이 지속 가능해야 돼요. 물론 조금씩 변하겠지만 그건 여러분들이 찾아내셔야 돼요. 그렇지만 제가 뭐 평범한 사람들 입장에서 검증되어 있는 것은 가장 손쉬운 게 적립식 투자 같은 거. 적립식으로 하는 방법은 평범한 사람이 내가 커는 지식이 없어도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쉬운 투자 방법이고 네.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는 굉장한 장점이 있는 거예요. 인덱스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쉽고 지속적으로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조금만 공부해도 응용도 할 수 있고 근데 그 이상이 넘어가는 단계는 마찬가지고 시장을 이겨야 되는 단계에는 그만큼 내가 많은 연구를 해야 돼요. 뭐 가치 투자를 하시든 여러분들이 성장주 투자를 하시든 부동산도 뭐 경매를 하시든 네. 그냥 아파트 사는 건 쉽지만 경매 단계부터 넘어가면 또 달라지는 아, 거예요. 그거는 그쵸. 진짜 고수의 영역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네. 이런 걸 잘 구별해서 내가 어느 영역에서 있을 때 지속 가능한 사람인지를 아셔야 돼요. 예? 근데 대다수 분들은 이쪽에 이쪽 세계에 있으시면서 이쪽 세계가 제가 될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데 이런 분들은 대부분 제 생각에는 한 번씩 크게 다치죠. 저도 와. 다쳤고 예전에. 자기를 냉정하게 스워트 분석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봐야겠어요. 예. 저는 오늘 전무님 말씀을 듣고 지금 거의 시간 막바지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는 자질구레한 것들 막 뭔가 시간이 무용하게 흘러간다는 느낌이 드는 그런 것들 절대 못하겠구나. 예. 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른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 그건 안 되겠구나. 깨달았습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지식 편의점의 오랜 팬들에게 우리 전무님이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실 것 같아요. 아유, 제가 뭐 그런 메시지 남길 만한 사람은 아니고요. 저는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냥 저를 위한 말이에요. 이거는 나를 아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내 마음을 아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인데 사람들은 혹시 저도 때때로 그러지만 착각하고 산다는 거죠. 뭐 종교 얘기를 하자면 불교에서도 그 사람 마음을 가지고 하나의 종교를 만들어냈고 네. 서양 철학에서도 여러분들 보시면 너 자신을 알라라는 그런 그 말 자체가 서양 철학의 시작인 거예요. 자기 자신을 알고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이 서양사 수천 년의 철학을 만들어냈고 인류 역사상 거대한 종교를 만들어낸 겁니다. 근데 나는 감히 근데 내가 한두 번 생각해보고 내 마음과 내 살을 알 수 있을까? 저는 그거는 굉장한 우리가 착각이고 오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이런 걸 너무 늦게 깨우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왜 워렌 버핏이나 찰리 먼거 같은 이런 정말 뛰어난 투자가들이 능력 범위라는 개념을 쓰고 자기 자신이 무엇을 할 줄 아는 것보다 할 줄 모르는 걸 아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자기 삶에 적용해 보셔서 일단은 투자에서는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살아남고 큰 실수를 안 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큰 실수를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마치겠습니다. 아, 그동안 네.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이 어려운 장에서 저희한테 튜브 같기도 하고 뗏목 같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전무님 그동안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지식편의점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이상권 전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